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남 시골 마을에 사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 먹은 할멈이지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3년째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지요. 처음엔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이젠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늙은 부모 챙기기 바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 저녁 먹고 나면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고 그게 외롭다는 건지 쓸쓸하다는 건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누렁이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아이를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9월 말쯤 됐을 겁니다. 오후에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길래 마당 평상에 앉아서 고추를 따고 있었지요. 고추 따는 것도 이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 자꾸 저려오고 숨도 가쁘고 78살 먹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사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가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절뚝절뚝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털은 누렇긴 한데 흙투성이에 엉겨 붙어 있고 몸은 말라깽이처럼 앙상하고 뒷다리엔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헤맸을까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강아지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꼬리는 축 처진 채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눈빛이었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누구한테도 기댈 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이랑 똑같았어요. 조심조심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내 손이 머리에 닿자 조금씩 긴장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어디서 이렇게 다쳤노? 밥도 제대로 못 먹었구나.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고기 반찬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물에 말아서 줬지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목이 메일 듯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나도 어릴 적에 배고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요. 밥을 다 먹은 강아지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깨끗한 헝겊으로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헌 이불을 깔아주고 물그릇도 놓아줬지요. 너 주인은 어디 갔나? 아무도 없나 보구나. 그럼 여기서 좀 쉬다 가거라. 혼자 있으니까 할미도 심심하더라. 그날 밤 강아지는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강아지가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도 좀 나았을 테고 밥도 먹었으니까 주인이나 집을 찾아갔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마당에 나가자마자 강아지가 반갑게 달려오는 거예요. 다리는 아직 좀 절뚝였지만 어제보다 눈빛이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있네. 가지 않고 뭐하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거든요. 밥을 또 챙겨줬습니다. 이번엔 밥에 국을 말아서 줬어요. 강아지는 또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보는 내가 다 배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다고요. 계속 강아지야, 강아지야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털이 누렇게 예쁘니까. 누렁이라 부를까? 누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웃기지요? 마치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좋다, 누렁이. 오늘부터 넌 누렁이다.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렁이가 반겨주고, 밭에 나가면 누렁이가 뒤따라오고, 빨래를 널면 누렁이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누렁이 다리도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제 곁에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장에 가야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렁이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문을 나서니까 낑낑거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그럼 같이 가자. 장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순떡이 언니 개 키우나? 아니라 어디서 다쳐서 왔길래 밥이나 주고 있어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가 길고 외로웠는데 누렁이가 온 뒤로는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누렁이가 반겨줄 거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누렁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고, 저녁에 마당에 앉아 있을 때도 누렁이가 제 발치에 누워 있으니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누렁이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제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제가 좀 이상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니까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노인네가 병원 가면 누가 챙겨줍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유난히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누렁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누렁아, 할미가 요새 좀 이상하다. 늙으니까
이래저래 고장이 나는구나. 누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넌 참 착하다. 할미가 너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고 외로웠는데 내가 와서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12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은 감기는데 귀는 들렸어요. 누렁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멍멍. 평소와 다른 다급한 소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렁이가 제 얼굴을 핥는 걸 희미하게 느꼈고 계속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누렁이가 어떻게 했는지요. 누렁이가 제 곁에서 얼굴을 계속 핥으며 깨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누렁이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집이 김철수 씨네 집입니다.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누렁이가 거기까지 달려갔답니다. 김 씨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매, 그날 누렁이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야. 저녁 먹고 있었는디 밖에서 멍멍멍 소리가 계속 나는 기라. 나가보니까 누렁이가 내 바지를 물고 끌어당기는 거요. 그래서 처음엔 뭔가 했지. 근데 누렁이가 할매네 집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달려갔다 돌아오고 그러는 기라.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따라갔지. 김 씨가 우리 집 마당에 왔을 때 제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김 씨가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웃들한테도 연락했다고 해요. 구급차가 왔을 때 누렁이가 따라가려고 했답니다. 저를 태운 구급차를 보고 미친 듯이 짖으면서 뛰어가려고 했대요. 김 씨가 겨우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누렁이는 대문 앞에서 밤새 저를 기다렸답니다. 눈이 쌓이는데도 꿈쩍 않고요. 저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30분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는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한테 연락이 갔나 봅니다. 아들이 급히 내려왔어요. 병실에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됐다. 내가 바쁜 거 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나저나 누렁이는?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렁이요? 그게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누렁이. 누렁이가 나를 살렸어. 김철수 씨네 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며? 아들이 김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렁이가 어떻게 했는지를요. 아들 얼굴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개네요. 제가 한번 가서 밥 줘야겠어요. 아니다. 누렁이를 병원에 데려와라. 내가 보고 싶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출입이 안 된다고요. 근데 아들이 사정사정했답니다. 제 목숨을 구한 게라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요. 결국 특별히 잠깐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누렁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누렁이가 제 침대로 달려왔어요. 조심조심 다가와서 제 손을 합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미는 큰일 날 뻔했어.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못해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렁이가 어머니 오실 때까지 밥도 잘 안 먹었대요. 김씨 아저씨가 밥을 줘도 조금만 먹고 계속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를 그렇게 기다렸다니요.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누렁이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미친 듯이 뛰어와서 제 주위를 빙빙 돌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낑낑거리면서 제 손을 하찼어요. 저도 누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누렁아, 할미 왔다. 보고 싶었지? 아들은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누렁이를 위한 집도 새로 만들어줬어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누렁아, 고맙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뒤 저와 누렁이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렁이가 있었고 아들도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특별하게 봤어요. 누렁이 이야기가 마을에 쫙 퍼졌거든요. 걔도 저리 영특한데 사람이 못하겠나? 순덕이 할매복도 많지. 저런 개를 만나다니.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쉬었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어요. 누렁이가 저를 살려준 걸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을 넘기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저는 누렁이와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렁아, 넌 어디서 왔을까? 누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다친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할미를 구하러 온 거였구나. 누렁이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인연이더라고요. 저는 누렁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를 구한 건 누렁이였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제 노년에 누렁이가 와서 의미를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줬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줬어요. 그리고 제 목숨까지 구해줬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누렁이가 옆에 누워 있었고요. 누렁아, 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너도 죽을 뻔한 상태로 왔는데 할미를 살렸잖니.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야. 누렁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뭐가요? 자주 찾아와줘서 누렁이 집도 만들어주고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됐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그래, 다음에 올 때 손주들도 데려와라. 누렁이가 보고 싶어 할 거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렁이와 함께 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누렁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밥도 안 주고 쫓아냈다면요.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작은 선행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친 강아지한테 밥 한 끼 줬을 뿐인데 그게 제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작은 생명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함께할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꼭 동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식물이어도 취미 활동이어도 봉사 활동이어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렁이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면 지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렁이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누렁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구나. 넌 할미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없었으면 할미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맙다, 누렁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